안녕하세요, 아재트입니다. 예스24 고등학교 독해책 판매량 순위를 검색하면 1위는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으로 나오죠. 이 책이 1위인 이유는 고1뿐만 아니라 중3 선행과 공시 등 다양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말 기본이 되는 독해책이라서죠. 게다가 이 책의 장점은 문제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해설서인데요. 문제만으로 기본기를 쌓을 수 없으니까 해설지를 통해서 아주 세세한 정리와 설명을 보고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서죠. 이전 영상에서 독해의 장벽 2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고1 기출의 장벽, 즉 자의 독해 기본과 고3 기출의 장벽, 즉 자의 독해 실전편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자의 말고 다른 기출 서적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또 기출 서적을 통해 어떻게 하면 독해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출서적을 고를 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고를 때 3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책이 달라지거든요. 첫째, 학년별로 다르고요. 그러니까 고1, 고2, 고3이 다 다르고요. 둘째, 문제 수록 방식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묶은 거, 그러니까 어법, 어휘만 묶은 거, 모의고사형으로 묶은 거, 영어 듣기만 묶은 거,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을 해야 하고요. 셋째, 특화된 서적, 그러니까 전문화된 서적도 있다는 점인데요. 경찰대와 사관학교 문제가 들어가 있거나 사설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거나 해서 좀 더 특별한 문제집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분류법에 따라 책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자이스토리요. 먼저 A부터 R까지 18개 문제 유형으로 나눈 기본, 완성, 실전이 있고요. 물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1번부터 45번까지 풀고 싶으면 전국 연합 모의고사 고1과 고2, 그리고 고3용으로 수능 연도별 모의고사가 있고요. 또 어법어휘만 묶은 책이 있거든요. 그 어법은 수능에서 고작 한 문제이긴 한데 문법은 문장 구조부터 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야 하니까 문법책처럼 품사별로 따로 문제를 묶은 거고요. 어휘 문제는 사실 따로 묶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그 독해력과 풀이력보다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법과 어휘력을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만들다 보니까 어법, 어휘가 서로 묶인 듯 합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도 학년별로 기본, 완성, 실전 순으로 나와 있죠. 듣기가 약한 학생은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의 고난도 영어 독해의 경우는 최상위권을 위한 책이라고 보면 좋고요. 경찰대와 사관학교 기출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죠. 게다가 변별 유형인 고난도 유형,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 등 8개 유형만 묶어서 집중 훈련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라톤 역시 문제 유형별로 나눈 고1 영어 독해와 고2 영어 독해, 고3용은 그냥 영어 독해가 있고요. 고3용을 가장 많이 보죠. 정답의 단서를 노란색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칠해놔서 단수 확보든 그 풀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거든요. 두 번째는 역시 모의고사용으로 된 고1, 고2용 3개년 12회 기출 모의고사가 있고요. 고3은 수능 기출 30회 모의고사가 있죠. 그리고 어법, 어휘와 영어 듣기도 이렇게 고1용, 고2용이 있고요. 또 고3용으로 되어 있죠. 게다가 마더텅은 미니 모의고사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각 회차 12문제니까 모의고사 독해 28문항을 푸는 게 좀 버겁다면 미니 모의고사를 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각각 24회 모의고사로 학년별로 수록되어 있죠. 시뮬의 경우는 학력평가를 각 학년별로 묶은 시리즈가 있고요. 사설 모의고사랑 학력평가를 동시에 묶은 2종류의 시리즈가 있죠. 그러니까 대성 프리미엄, 이투수 종로합병 등등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려면 시뮬 사설이 붙은 책을 사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TOP 클래스 시리즈가 있는데요. 유형별로 묶든 모고형으로 묶든 다른 기출서와 별 차이는 없고요. 다만 해설지에 1등급 선배들의 손글씨 풀이가 있거든요. 지문 분석과 풀이력에 관심이 많다면 이 책도 좋고요. 그리고 EBS 시리즈인데요. 고1과 고2는 올림포스 학평 기출을 보시면 되고요. 고3의 경우는 기출의 미래 2권, 영어 독해와 어법, 어휘 시리즈가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좋은 기출서가 있지만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기출을 보는 접근법은 크게 3가지라고 보는데요.
기출 문제를 분석 모드로 공부하느냐 아니면 풀이 모드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분석 모드라면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식이겠죠. 단어 정리도 꼼꼼하게, 해석 막힌 것도 정리하고 구문 파악도 정확히 해야 하고요. 게다가 핵심 내용의 정리와 요약, 정답 도출의 단서 정리하기, 그리고 오답 노트 작성 등등이 있겠고요. 반면에 프리 모드라면, 그러니까 독해력 수준이 상당한 학생이나 시험이 가까운 학생에 해당하겠고요. 이 경우는 핵심 단서의 파악, 시간 관리, 선지 분석력 높이기, 그리고 매력적 오답의 제거와 정답의 핵심적 단서 찾기, 그리고 오답 노트 작성 등등을 연습해야겠죠. 아니면 이 두 방법을 혼용해서 여러 문제를 시간을 정해가지고 프리 모드로 푼 다음에 틀린 문제만 분석 모드로 공부하는, 즉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있겠죠. 고1과 고2라면 분석 모드가 더 중요하겠고요. 시간이 없는 고3의 경우라면 프리 모드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기출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이라면 전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위권 학생들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자 단어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변했다고 하죠.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분명 이렇게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건 아마도 학생들이 각 단어의 의미도 의미겠지만 그 단어를 독해에 활용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단어가 80% 이상 중요한 게 맞겠죠. 그럼 기출 단어를 어떻게 암기할까요? 일반적인 단어장은 어휘력을 분명 폭넓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추상적 어휘로 옮겨갈수록 단어장의 위력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고난도 어휘의 경우는 지문에서 활용하지 않고서는 암기가 어려울 뿐더러 정말 잘 까먹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고등 수준의 단어는 당연히 고등 수준에서 출제되는 지문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단어 암기이며 내가 직접 체감하는 빈출 어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부터 실력까지 첫 장만 넘기면 안에 들어있는 휴대용 단어장이 아마 최고의 단어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잘라내면 이렇게 작아서 어디서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외우기 좋거든요. 게다가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정말 힘든 지문이 있거든요. 그 옆에다 펴놓고 공부하기도 좋고, 또 핵심 지문을 독해 연습하다 보면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단어 암기도 계속 반복될 수 있겠죠. 물론 마도통도 있긴 한데 A4 크기라서 휴대하기가 좀 큰 편이고요. 아니면 잘 안 외워지는 단어만 옮겨 적어가지고 나만의 단어장을 갖고 다녀도 좋겠죠. 핵심은 공부한 기출 지문에 나온 모르는 단어만큼은 반드시 암기하라 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면 기출을 아무리 봐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의의 경우 대략 450문항이 있습니다. 보통 중등 독해책 한 권에 대략 30에서 40지문이 있다는 점에서 대략 10배 이상의 지문이 들어있는 셈인데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 많아지고 깊어지는 책이라서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좋고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2-3 지문은 꼭 봐줬으면 합니다. 영양제 먹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매일 2-3 지문 정도 철저히 공부해 보세요. 물론 더 많은 지문을 봐도 좋겠죠. 대신 쉬운 유형보다 어려운 유형의 분석을 추천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서 변별되니까요. 특히 빈칸, 순서, 삽입, 밑줄어미, 어휘 등등 이런 어려운 유형의 지문에 나오는 문장들을, 그러니까 문장 구조든 내용이든 다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정확히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분석 모드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3이나 N수의 경우는 시간이 정말 없고 다른 과목 비중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높은 등급으로 실력을 올리는 좀 더 효율적 공부를 해야 하겠죠. 이런 경우는 자꾸 틀리는 유형 위주로 풀이해 주시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모고형을 이용해서 기출을 풀면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답의 단서를 정확히 찾는 연습과 선택지에서 오답을 걸러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형의 감을 완전히 잡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일명 양치기요. 그렇다고 기본기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기본기만큼은 아무리 조금이더라도 매일매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도 성적이 안 오르는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만큼은 철저히 분석하는 공부를 해주세요.
평소에 구문 분석을 잘 해놔야 모의고사 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 자의공부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비고1, 겨울방학 정말 중요한 시기지만 금방 가죠. 눈 감았다가 딱 뜨면 개학인 거죠. 고1 상위권 수준의 독해력과 풀이력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요. 게다가 독해력이 바로 한 방에 빵 터지지도 않고 어휘력 수준도 꾸준히 올려야만 하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방학이다 개학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의 선을 긋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겨울 방학이 지나도 꾸준하게, 중간 기말이 와도 꾸준하게, 여름 방학이 와도 꾸준하게. 그래서 만약 꾸준하게 공부한다면 뭘로 하느냐? 기출서만큼은 꽉 끼고서 매일 하루 2지문만이더라도 분석하는 공부 습관 길러보세요. 성적은 결과에 해당하고요. 공부는 과정이 중요하죠. 이 영상 칙센트 미아의 몰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언가에 몰입에 빠지게 되면 정말 좋아지고 시간도 금방 가죠. 열정이 가득하고 혼신을 다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과정으로의 몰입은 이미 성공한 결과를 품고 있게 되는 거죠. 지문에 몰입해 보세요. 그러면 단어 암기든 구문 독해든 술술 풀릴 테니까요. 언제나 하기 싫은 공부지만 오늘의 공부를 해내고 만다는 인내심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열심과 열정과 혼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